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제가 지지율을 봤는데 오늘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 2%가 오른 38%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총선 지역구 투표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39, 민주당 37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여론조사를 끝나면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됩니다. 사실상 마지막 공표되는 여론조사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오름 추세에서 여론조사 공표가 마무리되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똘똘 뭉친다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선거판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자, 전공이 직접 만나고 싶다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전공이 측에서 입장이 없었어요. 사실상 이틀째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 계속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주제 모두 전공의 뜻대로 라면서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만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전공의 대표 측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이와 관련돼서 2030 의사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전공의 비대위 측도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의견을 전달할 것이며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를 향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좋은 소식 기다린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려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민주당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양문석 또 누구 있습니까? 김준여 등등등 빵빵 터지고 있어요. 자, 우선은 양문석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드디어 양문석이 걸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문섭의 이 대출 의혹과 관련돼서 어제부터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가 오늘 중간검사 결과를 5시에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그 5시에 지금 검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사실 조금 일찍 밝혔습니다. 5시 전에 밝혔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 말씀드렸던 불법 대출이 맞대요. 불법 대출이 맞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보면은 금감원에 따르면 양문석 딸 사업자 대출 허위 증빙이 5개 업체에서 7건이나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일반인의 솜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꾼의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것은 작업 대출이며 전문 브로커가 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마을금고가 수사기관에 통보함이 있어서 양문석 딸과 더불어 대출 모집인까지 통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대출 모집인이 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꾼이 꼈다라는 거예요. 즉, 브로커가 개입됐다라는 걸 새마을금고 층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커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양문석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딸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양문석 뭐라 그랬습니까?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안했다 그랬어요. 새마을금고 측에서. 자, 그런데 실제 오늘 중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누가 껴있다라는 겁니까? 대출 모집인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즉 양문석이 새마을금고가 제안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거짓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의 수사로서 이것이 밝혀질 예정이라는 것인데 양문석 그럼 이와 관련 해명해야죠. 해명해야죠. 지금 금감원의 중간 발표 새마을금고 측이 수사기관까지 통보했다라면 양문석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문석은 이와 관련돼서 가타부타 말이 없고 민주당과 이재명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게 된 겁니까? 실제 대출 모집인 즉 브로커가 껴서 양문석의 딸이 11억이라는 대출을 대구에서 받은 겁니다. 저는요 이거 한 건이라고 안 봅니다. 한 건이라고 안 봐요. 자, 왜냐? 대출 모집인입니다. 모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집 대상에 양문석 딸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 모집은 양문석 딸뿐만이 아니라 더 여러 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요, 분명히 뭔가가 있다, 뒷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바로 김부겸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수사를 통해서 하나의 지금 게이트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중간 결과 발표로서 양문석은 확실해진 것이고, 나중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와 앞으로 있을 조사를 통해서 더 큰 세력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양문석, 민주당, 이재명이 어떤 얘기 들릴지 잘 지켜보면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문석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누구 있습니까? 바로 김준혁도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준혁이 지금 뭐 했습니까? 정말 많은 막말을 했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대생 성상납과 관련된 망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이화여대 측에서 사퇴 요구를 했고, 더 나아가 이화여대 총동창회에서도 김준혁 사퇴를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김준혁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퇴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대생과 이대생 동문들이 김준혁의 막말 규탄 대회를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김준혁이가 사퇴하지 않으면 이대 측에서도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국민의힘이 이 김준혁에 대해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준혁도 사실상 막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고, 이런 김준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인데, 자, 이런 가운데 김준혁의 망언이 또 하나가 터졌어요. 자, 그러니까 김준혁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막말들을 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걸린 것만 무려 6개입니다. 지금 걸린 것만 무려 6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1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를 향해서 망언을 했냐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김준혁이 참 입에 담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저질이라서. 자, 연산군 스와핑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지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김준혁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국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더 강력한 전체주의 정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말인즉슨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김준혁이가 좌파 유튜버인 서울의 소리에 가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궁금한 겁니다. 어떤 근거에 따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자, 김준혁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파리에 갔을 때 재벌들을 향해서 야, 불러 와, 이런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 삼겹살에 소폭 제조해서 먹어, 강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파리에 갔을 때 재벌들을 강압적으로 데려왔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삼겹살에 술까지 말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독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라고. 일단 이거 자체가 근거가 없죠. 이거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김준혁은 이와 관련돼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김준혁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연산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산이 자기 술 처먹고 놀려고 한강 북부 지역, 경기도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이 일대 전체 백성들 집을 다 내쫓았으며 자기 사냥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연산 시절에 스와핑이 많았대요.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가 불러놓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스와핑을 시키고, 계속해서 연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 대작들의 부인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스와핑을 발언을 하면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친구 여러분, 이게 예시가 맞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근거 있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언제 했냐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2023년 12월 21일 날 했습니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지난해에 한 사람을 민주당이 지금 공천 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막말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 막말이.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만 해도 6개인데 여기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 개가 더 추가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와 관련돼서 과연 김준혁이 어떻게 말을 할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이와 관련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뺏지단다라는 것이. 자, 과연 김준혁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지, 민주당이 끝까지 김준혁에 대해서 모르쇠를 일관할지 저는 끝까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